가수 겸 연기자인 박유천 씨의 성폭행 피소 논란과 함께 고소를 했던 당사자로 잘못 지목된 여성들이 이른바 신상 털기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합니다. 네, 언론에 노출된 유명인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신상 털기 피해에 노출돼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김광산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사람 이름, 나이, 학교, 직업 같은 거 이런 거 온라인에 퍼나르는 행위를 이제 신상 털기라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 뭐든지 이게 유행이 있고 또 시류란 게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유행 타면 안 되겠지만 최근에 좀 이게 좀 도를 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실태가 어떻습니까? 사건이 지금 일어날 때보다 이제 신상 털기 문제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네. 이게 우리가 이제 인터넷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 예. 소셜 미디어랄지 예. 개인 미디어 그런 것들이 아주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발달되면서 우리의 이제 개인의 어떤 정보 자체가 이제 많이 노출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 심리랄지 그런 것들이 작용을 일으켜서 이런 사이버 명예훼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2011년도에 경찰청 통계를 보니까 네. 한 5천 건이 조금 넘었어요. 사이버 명예훼손. 그중에서 신상 틀기와 관련된 부분이. 그랬는데 지난해 보니까 15,000건이 넘었습니다. 결국 그 몇 년 안에 그 3배나 늘게 된 거죠. 네, 이번 사건, 이번 박유천 씨 사건에서도 고소를 한 여성이 잘못 알려지면서 엉뚱한 여성들이 지금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일단 이제 박유천 씨 성폭행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인터넷에 지금 찌라시들이 우리가 말하는 찌라시가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여과 없이 유포가 되고 어떤 정작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이 찌라시의 이름이 되면서 신상이 굉장히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본인 자체가 내가 이런 적이 없다 하면서 SNS에다가 자신이 올려서 호소한 그런 경우도 있고요. 이게 상당히 그 본인들이 어떤 우월감, 그러니까 그런 피해자랄 때 누구를 알고 있다는 우월감에서 이게 아주 무차별적으로 하고요. 또 박유천 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명도가 있는 배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더 이러한 그 신상 털기요, 잘못된 신상 털기가 더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예전에 왜 학교에서 맞고 혼날 때요. 네. 그 남이 혼나고 있고 나는 혼나지 않는 대상이 되면 되게 은근히 속으로 재밌어하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심리 비슷한 게 아닌가 싶은데 이 신상 털기가 저는 당해 본 적이 없습니다만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 줄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심지어는 대중의 관음증이 낳은 현상이다 이런 부정적인 말까지 나오고 있던데요. 실제로 이렇게 피해자한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어떤 신상털기 피해자의 그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 보통 굉장히 괴로워하죠. 근데 괴로울 정도는 아니고요. 거의 인생을 망칠 정도의 어떤 심리의 타격이 있고요. 대부분이 많이 사표를 냅니다. 왜 사표를 내냐면 어떤 직장까지 다 나오게 되잖아요. 또 이름까지 사진까지 다 나오기 때문에 그 회사에도 피해도 줄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도 엄청 전화를 하고요. 또 주위 사람들이 계속 전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치 본인이 그걸 다 변명할 수가 없어요. 나는 아니라고 변명할 수 없는 거거든요. 결국 그게 사실화가 되는 거죠. 우리 이제 관음증이라는 것은 살짝 엿보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남몰래 엿보면서 그로 인해서 쾌락을 느끼는 것을 관음증이라고 하는데 이게 일종의 이제 사이버 관음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잘못된 정의감인데요. 이게 본인이 어떤 신상 털기를 해서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직접 자기가 차단하고 응징하겠다는 그러한 마음에서 어떻게 보면 인민재판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우려가 굉장히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갈수록 더 이게 더 증가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근본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겠죠. 본인이 처한 것과 그 삼자의 입장은 정말 천양지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이제 피해 자체가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인터넷이라는 것이 사실 저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적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자기가 10년, 20년 후에도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인터넷상에 떠돌아다니게 되는 거죠. 네, 지난 안산 살인 사건 피의자 조성우 씨도 이 신상 털기가 시작되면서 SNS 글과 사진 그리고 심지어는 성인 영화에 출연했다는 사실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또 전 여자친구와 또 가족들의 신상 털기도 시작이 됐는데 이렇게 신상 털기를 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일단 제일 이게 사실 이런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이게 만약에 내용 자체가 진실한 것이라면 처벌받지 않지 않느냐.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누구를 비방할 목적으로 그게 정말 사실이다 할지라도 그걸 갖다가 유포한 행위 자체는요.
그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비방할 목적이 아니다 할지라도 또 명예훼손죄에 또 해당이 돼요. 형법상 명예훼손죄. 그리고 이런 걸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손해를 받은 사람한테는 또 유죄로도 물어줘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죠. 네. 신안 선마을 사건 때 저기 변호사님도 온라인 많이 보셨죠. 그러니까 워낙 이런 카더라 글들도 많고 또 뭐 피해자인 남자친구가 또 올린 글이라는 글도 있었고 좀 많은 글들이 있었는데 그 와중에서 이제 피해자가 아닌 다른 교사의 정보가 일베의 사이트에 노출돼서 그 교사가 아까 이제 그 변호사님 말씀하신 케이스겠지만 사직서까지 제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 사실이 아닌데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어떤 가중처벌 같은 게 있겠죠? 그렇죠. 이게 뭐 비방할 목적으로 정말 진실한 사실을 유포했다도 처벌을 받는 거고요. 네네. 이게 더군다나 그 사실 자체가 진실이 아니고 허위일 경우, 그러니까 뭐 가짜이고 만들어낸 경우에는요, 이건 더 가중처벌이 됩니다. 그래서 7년 이하 징역이나 그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로 돼 있는데 지금 신안 선마을 같은 경우에는 그 피해자가 기간제 교사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홈페이지 들어가서 기간제 교사에 관한 걸 전부 다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그 피해자가 5명에 대해서 이제 고소를 했죠. 고소를 해서 아마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네, 그 신안 성폭행 피해자뿐만 아니라 이 피해자들의 신상털기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예, 예. 그런 사람들은 신상털기를 당해도 싸다, 뭐 이런 인식이 있는데 이런 피의자들의 신상털기 어떻게 받아들여야 이건 할까요? 좀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의견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어떤 나쁜 짓을 한 사람에 대해 신상털기는 당연히 응징의 효과가 아니냐. 그래서 네. 그건 당연히 받아야 할 벌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이게 사건의 본질은 이건데 이게 신상털기에 주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신상털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막 강도 살인범에 대해서 신상털기를 했어요. 네. 근데 이게 정확한 신상털기가 아니고 원래 진범이 아닌 관계가 없는 다른 사람을 갖다가 강간범으로 잘못 신상털기가 됐다고 한다면 예. 그 사람의 인생이랄지 그 사람의 어떤 사회생활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쾌감을 느끼면 안 되고요. 더군다나 이제 무죄 추정 원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이 반영이 돼야 하기 때문에 이게 신상털기가 설사 가해자는 신상털기를 할지라도 이게 또 2차, 3차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아까 저희가 이제 대중의 관음증 같은 것이 이런 현상을 좀 만들어낸 것이다 이런 분석도 해봤는데요. 보통 이제 신상털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저희가 이제 뭐 상상을 해보지만 키보드 워리어란 용어도 쓰지만 어떤 사람들이 저런 걸 과연 그렇게 유포를 할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의외로 평범한 사람들이 전혀 어떤 죄의식 없이 그냥 장난스럽게 그렇죠. 하는 경우가 꽤 많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일단 뭐 처음에 이제 우리가 유포자를 최초 유포자와 중간 유포자를 대부분 나눕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그 전달받은 사람을 나누는데 저희도 마찬가지죠. 뭐 카톡으로 어떤 정보를 전달받았을 때 이건 나만 알고 있다는 그런 우월감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평범한 사람일지라도 그 내용을 갖다가 내가 알고 있는 친한 사람한테 전달한다랄지 아니면 단체 카톡이랄지 단체방에 올리고 싶은 그런 충동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충동감에서 그게 또 단체 카톡에 올리고 아는 사람한테 보내고 하니까 이게 더 유포가 더욱더 확대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최초 유포자뿐만 아니라 중간 유포자라 할지라도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보통신망법에 위반이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네. 네, 이렇게 SNS상에서 정보를 찾고 또 새로운 예. 정보를 퍼뜨리는 게 하나의 유의처럼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특정인을 여론몰이하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나타나고 또 신상털기가 사회 현상처럼 되어버리고 있는데 예. 왜 이렇게 심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유가 목적이 뭘까요? 가장 큰 이유는 그거 아니겠어요? 인터넷의 폭발적인 성장. 그래서 인터넷을 쓰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인터넷의 폐해.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소셜 미디어를 또 이용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또 개인 블로그랄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홈피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연쇄작용을 일으키는 겁니다. 인터넷에서. 그래서 그 어떤 학자 주장에 의하면 6단계만 계속 추적을 하면 신상이 나오지 않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6단계요? 예. 그래서 뭐 그전에는 뭐 일반인도요? 예, 그럼요. 유명하지 않는 일반인도. 그래요. 그래서 그전에는 한 5시간에서 6시간 걸려야만이 신상털기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30분 정도면 누구든지 신상털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물론 그런 경우에는 뭐 전문가가 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거겠죠. 저희가 끝으로 두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그 신상털기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걸 항상 생각해봐야 될 텐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SNS 사용 시에 어떻게 좀 주의를 해야 되는지, 또 하나는 그렇더라도 어떻게 뭐 본의 아니게 신상털기의 주인공이 됐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일단 뭐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뭐 이렇게 크게 뭐 대책이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되도록이면 이제 개인정보에 관한 것은 자기의 어떤 개인 블로그랄지 그런 데서는 되도록이면 거기에는 올려놓지 않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인터넷상의 사이버 공간에 자정적 좀 기능이 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봐야 하고 또 이런 것들에 의해서 타인의 어떤 명예훼손이랄지 타인의 어떤 사생활 침해가 됐을 때는 아주 엄벌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포기하는 경향이 있죠. 왜냐하면 이게 상대방의 어떤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을 하는 사람의 인적성을 알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고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자기가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생각하면 그 내용 자체를 캡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캡처해서 증거를 일단 확보한 다음에 그 내용을 가지고 고소를 하면요. 경찰마다 다 사이버 수사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수사대에서 추적을 해서 다 처벌을 합니다. 처벌이 좀 강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또 자기 코가 석자인 세상에 뭐 이렇게 남 일에 이렇게 관심이 많은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일에만 좀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자, 최근 급증하고 있는 신상 털기에 대해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산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